안녕하세요. 마이리틀 CDN 벌써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 안준수랑 아카마이의 그 강상진 이사님 같이 계시고요.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특별 저희가 최초로 이제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방청객까지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상태로만 가면. 큐로홀딩스의 게임 사업부에 계시는 우리 김상원 실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건지 좀 게임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큐로홀딩스에서 플랫폼 개발과 시스템 운영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입니다. 네. 전에도 그런 일을 계속 쭉 해오셨죠? 네, 이전에도 뭐 시스템 쪽은 거의 다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디 계셨나요? 이전에 PC 게임 시절에는 이제 앰플레버, 갈라랩에 있었고요. 모바일 쪽에 있었을 때는 이제 플레이너리, 컴투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직을 여쭤보니까 바로 PC 시절 게임에는 PC 게임 시절에는 그리고 모바일 시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게임 업계에 꽤 오래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찌하다 보니 살아계신 전설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저희 행사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1시간 동안 이제 좋은 말씀과 그다음에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방송 일단 뭐 지난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답변은 제가 아마 그 한 이틀 안에 올렸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슬래시 아카마이 코리아라는 이제 페이스북 상으로 제가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지스타라는 이제 게임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거 저희도 준비하면서 게임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스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 게임 전시회인데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이게? 네, 뭐 지스타 행사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뭐 이런 잔치인데요. 뭐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들여 만든 게임을 외부에 이제 소개를 해서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고요.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할 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당연히 유저들은 새로운 신작들을 만나서 직접 미리 만나서 그래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겠죠. 네. 예, 지스타 오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저 B2B 파빌리언인가요? B2B 전시장에 아카마이도 부스를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 많이 와주시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이번 이렇게 특집을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에서 요즘 이제 해외향으로 만드는 게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 이제 해외를 타겟해가지고 만드는 게임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모 주그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예상입니다. 올해 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게임 산업이 처음으로 이제 영화 산업의 규모를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게임 업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게임 특집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어때요? 그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C 게임 시절만 해도 사실 한국의 위상이 사실 좀 높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는 게임 중에서 한국 게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근데 이 추세가 점점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서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만큼 PC 게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 개발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반가운 것 중에 하나는 아직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저희도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더니 지금 한 50개 여사가 벌써 한 4개월 안에 이제 아카마이 서비스를 이제 인큐베이팅 형태로 들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게임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요즘 뭐 사실 글로벌 게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원빌드 전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 솔직히 잘 몰라요, 그게. 그냥 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냥 똑같은 게임을 한다는 뜻인지, 그러면 뭐 언어는 다 똑같은 건지, 원빌드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원빌드 전략이라 하면 쉽게 말을 하면 국가마다 이제 버전이 다 틀린 게 아니고요. 한 개의 버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동일한 버전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장점이 뭐죠, 그러면? 아무래도 원빌드로 가져가게 되면 개발사의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과거 그 PC 게임 시절만 해도 국가마다 버전을 다 따로 들고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뭐 퍼블리셔를 국가마다 새로 잡아서 계약을 해야 되고, 현지와의 로컬라이징 작업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지의 서버 인프라도 다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개발사가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그 해당 국가의 퍼블리셔 업체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 구조가 되다 보니 국가마다 버전이 다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이 시장이 다시 모바일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모바일이 추세가 되면서 새로운 대형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다 아시다시피 앱스토어나 그 플레이스토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이제 게임 개발사들은 개발한 게임을 이제 더 이상 퍼블리셔를 직접 찾지 않고 스토어에만 등록을 해도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동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환경이 된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듣기에도 그 원빌드로 갔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빌드가 하나니까 뭐 어떤 개발 기간이라든가 비용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과거에 이제 게임 로컬라이즈 그 산업에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특정 이제 인기 있는 국가에서 그 국가만의 특정 컨텐츠라든가 어떤 특정 빌드를 가지고 좀 그 특수 그 유저층을 공략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는데, 이제 원빌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장점들은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의 특성이나 서비스의 방향에 따라 원빌드 전략을 이제 게임사들이 사용하시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거나 이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 업계에 이제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실제로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희 한국 게임사들이 이제 글로벌, 아무래도 이제 한국 내 서비스보다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게임사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 글로벌 진출 전략이 요즘에 좀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아무래도 뭐 온라인 시절에는 아까 제가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개발사가 직접 뭐 미국에 서비스 하고 싶다, 뭐 해외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직접 그 현지의 퍼블리셔를 찾아야 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퍼블리셔를 통해서 이제 게임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퍼블리셔를 통해서 항상 게임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가령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아무래도 퍼블리셔 의견을 계속 쫓아가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발 리소스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낭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 간의 분쟁도 발생을 하죠. 뭐 심지어는 돈을 못 받는다던가, 뭐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잠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부가 GSP 플랫폼을 내놨었습니다. GSP라고 해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의 약자인데, 이 서비스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면 한국 게임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서버 인프라, 마케팅, 뭐 현지화 이런 작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0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요. 그 GSP 사업으로 한때 게임업계가 이제 이슈가 돼서 너도 나도 GSP를 하겠다, 신청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실제로 GSP를 수혜를 입어서 성공한 게임이 1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게임들이 성공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GSP에 선정되기도 선정 절차도 까다로웠고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서 뭐 한 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 이 업체는 다시는
서비스를 좀 다른 업체한테 넘겨줘야 된다든지 양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네. 제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많이 활성화는 못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플랫폼 회사들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가 네. 생겨나면서 이제 글로벌 전략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네. 말씀 들으니까 아무래도 그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퍼블리싱 방식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앱들이 해외 진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일종의 배포의 자유, 배포의 민주화. 네, 앱들도 사실 해외 진출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네, 앱스토어들 그렇죠.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뭐 저희가 마이리틀 CDN을 진행한 일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거, 제발 CDN 얘기 좀 해라, 이 얘기인데요. 글로벌 CDN, 그러니까 글로벌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CDN은 얼마나 중요한 거며, 주로 어디에 좀 이렇게 중요성을 느끼는지 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게임에서 CDN을 이제 보통 이제 게임 서비스를 할 때,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이제 CDN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왜 이제 CDN이 글로벌화를 하는데 중요한 위치가 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게임이 성공하려면 항상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추가가 돼야 될 거잖아요. 예, 같은 콘텐츠를 계속 서비스하면 당연히 게임이 오래가지 못하겠죠. 이런 콘텐츠가 계속되는 콘텐츠가 유저에게 가장 빠르게 제공이 돼야 될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게임 패치 다운로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유저가 업데이트 받을 패치량이 굉장히 많다면 뭐 적게는 수분, 많게는 수십 분의 이상이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이런 패치 파일을 예를 들어 미국 유저가 한국까지 접속을 해서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간다거나 거꾸로 한국 유저가 미국에 접속해서 파일을 받아가면 굉장히 느리겠죠. 네. 그래서 한국만 서비스를 할 거라면 굳이 CDN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한국만 서비스 하실 거면 게임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IDC 센터에다 웹서버 하나 두시고 거기에 패치 파일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아주셔도 돼요. 한국은 워낙에 인터넷이 빠르니까. 근데 그렇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하실 거면 한국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시면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패치 파일은 전 세계 유저들한테 가장 빨리 제공되어야 할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CDN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름 게임 헤비 유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패치들이 이제 운영 중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한참 재밌게 게임을 하다가 패치 때문에 느려져가지고 게임이 갑자기 끊긴다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레시브 바의 다운로드가 한참 오래 걸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게임 유저로서 상당히 짜증나거든요. 속된 말로 짜증나면서 다른 게임 또 해봐야지 뭐 이렇게 다른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런 패치는 이제 현재 그 게임 컨텐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이지만 이거를 유저들이 이제 부담으로 느낀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또 곤란해지거든요, 서비스가요. 그러니까 CDN이 이제 게임사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패치 다운로드나 인스톨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자연스럽게 질문이 좀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는데 이 질문 중에 조금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거 기초적인 거를 조금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CDN의 기초적인 어떤 게임에서의 기능을 좀 우리 네. 강의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요 맥락에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재미는 없어요, 지금. 그런가요? 질문이에요, CDN이 질문. 어떻게 그 게임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오늘 세션의 이제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줌을 한번 잡아주시죠. 그냥 설명을 네, 하시다 보면 설명을 알아서 해드릴까요? 잘 돼요. 예, 게임에서의 아주 이제 능숙하진 않아요. 네, CDN 용도 보시면은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아카마이 기준으로 게임 클라이언트와 이제 게임 엔진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놨는데요. 게임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컴퓨팅, 게임 서버 쪽 컴퓨팅.
CDN이 저희 해줄 수 있는 부분은요. 그 게임 클라이언트를 직접 그 초기에 게임을 설치할 때 그 인스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스톨러 파일을 그 다운받아서 전송을 할 때 그 인스톨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오리진 서버를 직접 간다 그러면은 국가 간 그 레이턴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들을 각 국가에 혹은 각 지역에 캐시를 해서 빠르게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운영 중에 게임 업데이트나 패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뭐 캐릭터가 늘어난다거나 맵이 늘어난다거나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게임 시작 전 혹은 게임 중간중간에 백그라운드 다운로드가 발생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CDN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그 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웹 자체에서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는 게임도 있지만 웹사이트에서 인스톨을 한다거나 어떤 커뮤니티성 웹사이트가 있다거나 이 게임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결국은 웹에서 이 게임사의 웹이든 혹은 퍼블리싱사의 웹이든 그 콘텐츠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이 웹사이트에 어떤 스트리밍 부분 비디오나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데모 동영상이라든가 게임의 데모 동영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게임사들이 만든 CF라든가 여러 가지 비디오들이 있는데 아카마이 CDN을 통해서 이 비디오도 VOD 혹은 라이브 방식으로 스트리밍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웹 자체의 어떤 캐시라든가 가속을 여기 웹 커뮤니티라고 표기한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CDN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구간은 게임 클라이언트와 이제 게임 서버 간에 이제 수많은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 내에서 통신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통신을 할 때 그 TCP/IP 통신 혹은 UDP 통신에 대한 그 통신 자체의 프로토콜에 대한 가속 부분을 또 CDN에서 특히 이제 저희 아카마이는 캐시 외에 이제 그 IP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가속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서비스가 일반적인 게임사를 위한 아카마이 CDN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나온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게임 중에 게임 뭐 사용자랑 대화를 주고받거나 할 때 게임 네트워크상에서 게임이 끊기는 문제랑 무선 AP로 게임을 즐길 때 속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아까 그 차트 잠깐 네네. 저한테 주실래요?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결국 요 통신이 될 것 같아요. 게임 클라이언트랑 게임 서버랑 통신을 해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 여기 거치게 되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가속을 한다 그러면 아까 그런 늦어지는 지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요거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이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까 게임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토어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 앱스토어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는지, 직접 해야 되고 네네. CDN을 왜 통하는지 이거를 알면서 모른 척하고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답변을 준비 안 한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말씀하신 대로 최초 인스톨 설치본은 요즘에 스토어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인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돼야지 게임이 성공을 하겠죠. 근데 이 지속적인 컨텐츠 그리고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버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심각한 밸런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게임 내 시장 질서가 깨지겠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패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패치를 앱스토어를 다시 이제 프로그래머가 다시 게임을 패키징을 해서 그 앱을 다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이 돼서 유저들한테 배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생각하시기에 2시간. 2시간이요. 네. 앱스토어는 애플의 앱스토어는 최소 1주에서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긴급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3,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소 일주일 동안은 게임 내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서비스 할 때.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게임 내 업데이트, 인게임 업데이트가 이걸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패치 파일을 받음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구글 스토어는 좀 틀립니다. 구글 스토어는 선등록 후검수고요.
이미 등록을 하면 앱을 등록을 하면 바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랑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을 수가 있겠죠.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패치를 다시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되니까. 근데 구글 스토어의 가장 또 큰 문제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구글 스토어는 처음에 올릴 수 있는 앱 사이즈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최대 100MB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최근에 바뀐 거고요. 이 기존에는 50메가 사이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만들어지는 RPG나 뭐 이런 FPS 이제 대작 게임들은 대부분 50메가, 100메가가 아니잖아요. 최소 뭐 몇백 메가, 몇 기가짜리 파일인데요. 모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등록할 수 있는 앱 사이즈가 100메가 이하기 때문에 처음 설치본은 100메가 파일로 만들고 나머지 컨텐츠나 게임 이런 업데이트는 다 인게임 패치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게임 패치, CDN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추세가 이제 모바일 게임이 화랑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원해주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PC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퍼블리셔 페이지나 개발사의 페이지에서 순수하게 CDN을 통해서 그 인스토 파일이나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테고요. 그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마켓에 올리는 어떤 파일에 대해서는 용량이라든가 일정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다운로드 부분은 계속 CDN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모바일상으로 이렇게 뭘 받으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몇십 메가 되면 집에 가서 받아야지 그러면서 까먹더라고요. 네. 그 집에 가면 내가 뭘 받으려고 했는지 까먹고 그래서 좀 바로바로 받으려면 사실 초기 파일은 작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생각났을 때 빨리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그 게임의 노예가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패치 파일을 다운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임이 있는 반면에 제가 듣기로는 플레이 도중에 이게 사용자도 모르게 이렇게 패치가 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다운로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장님께서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패치를 사용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요, 요새 모바일 게임은 백그라운드 패치는 거의 없을 거고요. 네. 그러기가 우선적으로 힘든 이유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와이파이 환경에서 게임하시는 분도 있지만 패치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3G나 LTE 환경에서도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잖아요. 유저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백그라운드 패치를 받는다면 그게 다 유저들이 그 데이터 요금을 다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팝업 창이나 이런 걸 띄워서 당신의 데이터가 뭐 소진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시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게임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이제 유수 메신저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기수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사용자도 모르게 패치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스마트폰이 뭐 5분간 아무 액션이 없었고 와이파이에 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패치가 되도록 즉 이제 바쁘지 않은 시간에 그렇지만 네트워크는 좋은 것에 물려 있을 때 그 메신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거를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게임 쪽에도 아마 비슷하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반발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게임이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전화위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뜨거워지고요. 네. 질문 하나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가장 난처했던 것이 갑작스러운 업그레이드라든지 패치를 진행했을 때입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중단하고 패치하시오라고 뜰 때가 있죠.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책상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게임들은 게임을 하는 유저 중간에 패치를 하라고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유저가 이제 게임을 종료하고 로그아웃을 하고 네. 새로 클라이언트를 다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새로운 패치를 받게 되고요. 게임 도중에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제가 아주 저는 예전 방식인 자주 것 보지는 같고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네 안타깝습니다. 되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들은 그 앱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할 때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로 바로 그 딥링크가 걸려서 이동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의 그 상황은 예전에 저희가 그 오래전에 MMORPG 같은 이제 PC상의 온라인 게임을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즘에 저렇게 서비스를 하면은 사용자한테 반발이 많죠. 왜냐면 지금까지 힘들게 뭐 사냥을 했다거나 어떤 무기를 구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처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종료가 되는 거나 그러면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네. 아마 저장을 하고 네. 자연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 패치를 아마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네. 당연히 중간에 이제 갑자기 크래시돼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현상은 이제 발생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만들면 게임을 잘못 만든 거겠죠. 네. 예, 어때요? 그 CDN이 사실 뭐 아까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거는 사실 그 현재 캐싱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가속 기능이 있어요. 가속 기능은 게임에서 좀 활용이 되는지 좀 경험이라든지 있으신가요? 가속이요. 가속이라 하면 이제 보통 뭐 웹 가속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쉽게 말하면 웹페이지 가속이겠죠. 이미지 가속도 있을 거고요. 제가 써본 경험상으로는 요새는 이제 요즘 게임사들의 이제 가장 큰 전략이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그 플랫폼 게임 클라이언트가 처음 실행될 때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플랫폼 서버로 접속을 해서 이미지나 웹 페이지를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게임 트래픽이 아니라 웹 트래픽이기 때문에 웹 트래픽의 가속, 웹 가속 솔루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글로벌 서비스 할 때 미국이나 남미 대륙에 있는 유저들이 웹 페이지가 빨리 뜰 수 있겠죠. 웹 가속을 통해서. 네, 그런 거에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QC 말고 이제 가속의 게임 서비스에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웹 가속, 그러니까 80443 포트를 사용해서 어떤 원격에 있는 그 컨텐츠를 가져온다거나 게임 내에서 그럴 때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게임이 보통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 뒷단에 이제 많은 백엔드 서버들이 또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운영 서버들이 있는데, 아카마이 가속 솔루션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어떤 통신을 가속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백엔드의 서버와 서버 간,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뭐 유럽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가 있는데 실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서버와 서버 간의 어떤 TCP/IP 통신을 가속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종단과 종단 간의 가속을 아카마이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질문 좀 하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었냐면 놓쳤어요. 놓쳤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좀 찾아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건. 네. 좀 앞으로 뭐 게임에서 더 필요로 하는 뭐 기능들 CDN에서 좀 이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요. 뭐 지금 오늘 자리가 아무래도 아카마이 쪽이니까 아카마이 얘기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게임 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게 게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순간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디도스 공격 같은 것을 맞을 일이 없겠죠. 없다가 게임이 잘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인지도와 함께 디도스 공격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도스 공격을 맞게 되면 이제 이게 게임의 서비스의 지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카마이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요즘 추세가 지금 아직 그 강제 조항은 아닌데요.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가 최근에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앱이 서버와 통신을 할 때 반드시 HTTPS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직은 강제 조항은 아닌데 조만간에 강제 조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빠른 국내 게임사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HTTPS로만 통신이 허용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HTTPS는 HTTP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카마이가 같이 고민해 줄 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좋은 말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마치 쓸데없는 얘기라고 이제 스크립트를 만든 것 같은.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얼마 전 애플이 iOS 9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ATS, 앱 트랜스포트 시큐리티라는 거를 발표했는데요. 모든 앱이 다른 원격지의 통신은 HTTPS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공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사, 저희 아카마이 고객사를 이제 게임사를 포함해서 HTTPS 트래픽에 대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고 그 예외적으로 뭐 인포 파일을 변경해서 그 앱에서 HTTP를 지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HTTPS로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아카마이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이제 글로벌 엣지가 그 HTTP뿐만 아니라 HTTPS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성능과 용량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증서를 구매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이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데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카마이가 렛츠 인크립트라는 아주 저가격에 하지만 이제 안전한 그 인증서를 전 세계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그 오거나이제이션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베타 고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기존의 어떤 유수 CA들이 발급하는 인증서보다 훨씬 저가 혹은 무료로 그 HTTPS 사용을 위한 인증서를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기구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카마이가 조금 더 많은 고객사들한테 HTTPS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HTTPS를 지원하는 사이트들을 우선적으로 검색해주는 이제 순위에도 HTTPS 사용 여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커머스나 게임사들이 좀 더 그 구글 검색 엔진에 많이 노출이 되려면 HTTPS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카마이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편하시게 그냥 경험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CDN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요 질문 조금 제가 좀 번역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그 접속성이 안 좋은 나라, 좀 기억에 남는 나라 있으세요? 저의 경험상은 아무래도 남미 쪽하고 아프리카, 뭐 중동 쪽이 많은 것 같고요. 뭐 중국 가까운 지역적으로 가깝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중국에 보통 직접 둡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중국 내 네트워크 인프라가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또 이 중국이 다른 국가로 건너가는 AS 구간이 또 너무나도 느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국가는 글로벌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글로벌 CDN을 쓰더라도 다운로드가 느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CDN을 이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 위에는 이제 보통 남미나 아프리카 이쪽, 중동 이쪽이 좀 많이 느렸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거리가 멀면 느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한국으로부터. 또 하나 질문인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서버 투 클라이언트 뭐 트래픽이 한국 내로 한정돼 있고 유저 유입의 트래픽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CDN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를 저는 이 질문을 어떻게 좀 받아치고 싶냐면 트래픽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한 발언 같거든요. 소화가 가능하다고 장담이 가능한지 이게 질문하신 분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모든 트래픽을 소화가 가능하다는 게 게임 트래픽,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게임 트래픽을 얘기하신 걸 것 같아요. 네. 그거 위에 게임 패치 클라이언트는 게임 패치 파일들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게임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하는 이 패킷은 특히 모바일 패킷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붙어서 패킷을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클라이언트 단말기에서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고 필요할 때만 순간순간 패킷을 서버 쪽에 던져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에 서버를 두고
전 세계 유저들이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패치 다운로드는 양도 많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저들이 한국으로 돌려면 당연히 한국의 서버를 패치 서버를 만약에 한국에 두셨다라고 하면 국제 트래픽 비용이 뭐 일단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아니, 네. 사용자가 다 한국에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질문이 유저가 다 한국에 있어요. 아 유저가 다 한국에 유저가 있다고요? 다 한국에 있어도 네네. 패치 같은 경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시에 또 해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 속도보다는 용량 때문에라도 CDN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는 거죠. 아 국내 서비스를 하실 거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내만 서비스를 할 거라면 뭐 그 CDN을 굳이 안 쓰고 자체적으로 CDN을 만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 회사가 IDC랑 계약을 해서 웹서버 여러 대 두고 앞에 L4 스위치 두고 그리고 회사는 뭐 한 1기가나 2기가 좀 많이 확장을 시켜 놓으면 거기에 패치 파일을 올려 놓으면 국내에서는 워낙에 인터넷 그 네트워크 인프라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하실 거면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CDN을 꼭 쓰면 그래도 더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안정성이라는 게 있겠죠. 안정성. IDC에다가 L4 스위치를 직접 두시고 서버를 직접 다 구축을 하셔서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을 하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인프라, 인건비, 뭐 비용,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정성과 가용성 측면에서 국내 서비스를 하더라도 CDN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네. 자, 아까 이제 보안 디도스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카마이 그 보안 소티 스테이트 오브 더 인터넷 보고서에 나온 결과인데요. 2분기 연속 2015년 들어가지고 2분기 연속 게이밍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업계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결국 뭐에 기반한 거냐면 아카마이 그 플랫폼에 들어오가는 이제 트래픽을 갖다 측정했을 때 가장 많은 공격 트래픽이 게임에 몰려 있다라고 있는데 도대체 왜 게임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게? 글쎄요. 경쟁사의 사주를 받았을까요? 실제로 많이 받으셨나요? 그냥 이게 이 보안은 중요하다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공격을 실제로 많이 받고 그 대처를 직접 하셨는지. 네, 뭐 공격은 많이 받아봤죠. 특히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봤고요. 디도스 공격이 아까 전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잘 되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되십니다, 보통. 뭐 당연히 인지도가 없으면 디도스 공격이 자체가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그 시점에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무방비 상태로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디도스 방어 체계가 이미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디도스 공격이 보통 이제 한 게임의 특정 서버, 게임 서버나 뭐 이런 뭐 웹 서버나 이런 서버들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날렸는데요. 뭐 어느 순간부터 변경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하는 그 게임 서비스를 하는 보통 게임 퍼블리싱사들은 네임 서버라는 거 자체 네임 서버를 보통 들고 가시거든요. 자체 네임 서버를 보통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시게 되는데 외부 DNS 서비스를 보통 잘 사용은 안 하세요. 뭐 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자체 네임 서버를 들고 서비스를 하시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을 게임 서버가 아닌 그 네임 서버에다가 디도스 공격을 보통 날리게 됩니다. 네임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되면 사태가 심각한 게 그 퍼블리싱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뭐 수십 개 게임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수십 개 게임은 그 네임 서버가 공격을 받는 순간 아무도 모든 게임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모든 그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아무도 접속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말씀대로라면 네임 서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탑 레벨 도메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세컨 레벨 도메인들이 다 서비스가 불가 상태가 되고 따라서 웹사이트를 비롯해서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HTTP 혹은 HTTPS 트래픽이 모두 막힌다라고 그래서 즉 서비스 불가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카마이에서는 요걸 대비해서 또 이제 아카마이 기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패스트 DNS라는 상품을 통해서 그 네임 서버를 대신 운영해 드리는 서비스 프로덕이고요. 저희 전 세계 배포된 네임 서버 그 군을 통해서
또 DNS 룩업 성능이라든가 또 이렇게 DNS 서버가 자체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상품이 또 있죠. 디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왜 하필이면 게임이 가장 디도스의 타겟이 되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게임을 즐기는 유저층이 아무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어리지 않나. 그 연령층이요. 어려서. 아니, 그러니까 어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그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에 대한 열정이라는 게 있고 기술에 대한 뭔가가 있는데 자기가 게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반대로 되게 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또 일탈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게임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웹상에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린 학생들의 꼬장이라는 이제 답변으로 이야기 되는데 이 속된 말로, 의견은 저 예. 아카마이의 공식 의견. 예,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저의 의견도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아, 예. 그리고 제가 잠깐 모니터로 봤는데 의원이 질문을 하나 봤는데요. 요 분의 답변을 제가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임지호님이 이제 질문하신 아 예.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예, 실장님 지적이 현장의 고민을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퍼블릭 서비스에서 디도스 미티게이션은 항상 패키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그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임지호님의 가장 최근 질문. 남미에서 서비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남미의 게임 시장 규모와 인프라 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게임 서버가 한국에서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네, 요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게임 서버를 한국에 두시면 당연히 이제 그 남미의 인프라 수준이 네트워크 인프라가 당연히 느립니다. 이제 국가 간의 AS망을 한두 개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핑 테스트만 해도 네트워크 딜레이 시간이 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 접속해서 원활하게 게임이 렉이 없는 상태로 게임이 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로 열고 뭐 북미의 게임 서버로 커버가 안 될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게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선은 서비스 하실 게임이 실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달라질 것 같고요. 동기 게임이냐 비동기 게임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동기 게임이면 제가 볼 때는 남미에서 북미로 접속하시면 게임에 렉이 발생하십니다. 근데 비동기 게임이면은 렉이 안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걸 실제로 게임에서 그 유저들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테스트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남미에 누군가한테 이제 APK 파일 같은 걸 보내서 너 북미 서버로 접속해서 한번 게임 접속 테스트 해줘. 뭐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서버에서 남미까지 핑 테스트를 해붙여서 어느 정도 밀리세컨드가 떨어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하나만 제가 답변하고 넘어갈게요. 이종우님, 패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이미지들이 메인 화면에 많은 편입니다. 이 경우 속도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요. CDN에서 어떤 설정을 하면 좀 더 빨라질까요? 요 답변 제가 두 가지로 드릴게요. 급하시면 여기에 연락 주세요. 댓글 남기시면 제가 내일 당장 연락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 좀 알고는 싶다 이러면 다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방송에 딱 요 내용을 다룰 거거든요. 브랜딩과 네. 커머스의 모바일 문제, 그 다음에 성능 문제 이 얘기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쪽 보안 솔루션 써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네, 최근에 아까 이전에 강상진 이사님이 말씀하신 패스트 DNS를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도입을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요. 패스트 DNS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디도스 공격. 아까 말씀드린 네임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맞았을 때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라는 것과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남미나 북미나 이런 유럽 유저들이
우리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서 게임 서버, 한국에 있는 게임 서버까지 접속할 때까지의 예를 들어서 한 5초가 걸린다. 예를 들어 5초가 걸린다 그러면 그 5초 중에서 게임 서버를 찾고 웹페이지를 띄울 때 웹페이지의 DNS 주소를 찾는 이런 네임 쿼리 시간이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셨을 때 게임 서버 주소를 찾을 때 보통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서버를 IP를 직접 넣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통 DNS 네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게임.뭐뭐.뭐 네, 도메인. 이런 식으로 예. 도메인 주소를 넣게 되는데요. 네. 그런 주소를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게임이 실행돼서 로그인 될 때까지. 로그인 되더라도 뭔가 웹페이지가 열리거나 배너 페이지가 열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게임을 하는 중간에도 웹페이지가 열리거나 샵을 열면 샵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DNS 룩업이 필요한 거죠. 네임 쿼리가. 네. 그런 네임 쿼리가 실제로 게임을 하시는 중간에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네임 쿼리가 늦어지면 페이지가 늦게 뜬다거나 로그인이 좀 느려집니다. 그런 부분을 패스트 DNS를 쓰게 되면 이전에는 그 유저가 남미나 뭐 북미나 전 세계 있는 유저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네임 서버로 쿼리를 날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국가의 바로 앞에 있는 네임 서버한테 쿼리를 날려서 응답을 받게 되니 당연히 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실제로 그 테스트를 했는데요. 테스트를 했는데 30에서 5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요. 게임에서 30에서 50% 성능이면 예를 들어 DNS 룩업에만 1초가 걸렸다가 정확히 얘기해야 될까요? 네. 로그인 하는데 시간이 30에서 50% 빨라진 게 아니라 룩업 타임이 룩업 타임, 30에서 그렇죠. 50% 빨랐다. 네. 이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DNS 룩업 타임에서 맥시멈 50% 정도 성능 개선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1초 걸리던 룩업을 0.5초 내에 그렇죠. 마쳤고 네. 그다음 프로세스를 탔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국가의 그 ISP사들의 DNS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뭐 오픈 DNS나 구글 DNS를 일부러 사용하는 사용자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까지는 직접 운영 중인 네임 서버를 사용하시다가 패스트 DNS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근무하신 회사에서 글로벌로 배포되어 있는 아카마이 네임 서버를 사용하면서 그 DNS 룩업에 많은 이제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요 궁금하실까 봐 거꾸로 제가 이 사용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DNS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패스트 DNS가 뭐 처리를 하는 건 좋은데 없어요 그게. 없으면 DNS 공격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좀. DNS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러셨는데 네네. 패스트 DNS가 없이 그냥 기존에 이제 DNS 서버를 운영하고 계신 상태에서 자체 DNS 서버를 운영하는 예, 얘기죠. 그럴 경우는 네. 어떻게 대안이 뭐가 대안이요? 예.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네임 서버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ID 센터 같은 데다가 서버를 두고 이제 네임 서버를 올리겠죠. 설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네임 서버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뭐 KT사 같은 뭐 KT 이런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디도스 방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C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인데 그런 것들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디도스 장비를 직접 구매를 그렇죠. 해서 설치를 네. 하시던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디도스 장비를 구매 설치하시면 디도스 장비가 비싸기도 하고 이 디도스 장비가 받아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대역폭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1G, 2G 정도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시면 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10G 이상급이 들어오면 디도스 장비가 먼저 뻗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디도스 장비를 직접 구매를 해서 그걸로 방어를 하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IDC 센터 같은 이런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디도스 방어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이 방식이 패킷을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그 패킷을 옆에 있는 통신사 옆에 쪽으로 빼고 모든 패킷을 빼서 거기서 정상적인 패킷과 비정상적인 패킷을 공격 패킷을 분리를 해서 정상적인 패킷만 다시 고객사한테 넘겨주는 이렇게 옆으로 우회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좀 생기죠. 네, 그래서 가끔 정상적인 패킷이 안 날라올 때도 있고요. 정상적인 패킷이 늦게 날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렇죠. 인해서 게임이 결국은 약간 렉이 걸린다거나 게임이 접속이 안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카마이의 파스트 DNS 같은 그 DNS 자체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자체 디도스 장비라든가 혹은 ISP사가 그 지원하는 어떤 존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월간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존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디도스 우회하는 과정에 정상 트래픽마저도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발생한다. 네,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다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네, 혹시 하세요. 이 방송을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다고 해서 아카마이 솔루션을 쓰면 디도스가 방어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디도스 공격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임 서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은 대역폭을 고갈시키는 공격이 들어오면 맞습니다. 뭐 아무것도 네.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앉아서 예, 이렇게 예. 앉아서 그 일반적인 방어가 디도스 되게 공격이고, 예, DNS 디도스. 네, DNS 디도스를 말씀드린 거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대역폭을 고갈시키는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공격이 사그라들 정도로 기다릴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뭐 발생합니다. DNS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디도스 추세를 보면 뭐 초당 150G까지도 그 디도스가 유발되고 상당히 볼륨도 많이 커지고 했는데요. 아카마이는 이제 DNS에 대해서는 이제 파스트 DNS가 이제 그런 어떤 성능이나 보안 쪽을 담당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희 또 프로렉식이라는 그 스크러빙 센터가 디도스 스크러빙 센터 제품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최근에 있는 어떤 디도스 트래픽 정도를 무마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또 저희가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웹 트래픽에 대해서는 디도스 방어 솔루션이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그걸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네. 또 너무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DNS의 자매품 와프도 있어요. 네. 이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저희가 이제 사실 아카마이가 요즘 그 게임 스타트업에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업계에 좀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저희가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 쪽에 좀 당부 말씀 주시고 싶은 거 혹은 부탁이나 혹시 네. 보통 이제 퍼블리싱 회사가 아닌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네 열심히 만든 게임이 잘 돼서 성공하길 바라겠죠, 누구나가. 이 개발사들은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지만 서비스 할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모든 걸 퍼블리셔한테 의존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요즘 개발사들은 퍼블리셔를 통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모바일 게임 플랫폼 앱스토어나 이런 구글 스토어가 생겨나면서 더 이상 퍼블리셔 없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막상 퍼블리셔를 끼지 않고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CDN이니까 네. 단적으로 CDN이 뭐지? CDN을 왜 써야 되지? CDN은 어떤 업체의 CDN을 써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그쵸.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있는 개발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사들을 좀 생각해 주셔서 그런 중소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많은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실장님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제 게임 개발사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중소규모의 이제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이제 서버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디자이너, 뭐 기획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팀이 구성될 텐데 그 스타트업 규모의 게임사에서 어떤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가져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배포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게 순조롭게 돼야 되는데 사내에서 CDN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인프라 담당팀이 있고 CDN 담당팀이 있지만 소규모의 개발사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개발해서 빠르게 출시하고 빨리 돈을 버셔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는 이제 충분한 나리지나 이제 그런 서비스 종류나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카마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글로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또 나눠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 돌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 그 아카마이에서 그 스타트업 대상으로 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들었는데 무상으로 80테라를 연간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정확한 무상 80 숫자는 예, 그 정도 네. 될 그 겁니다. 프로그램마다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80테라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왜냐면 네. 패치할 양이 뭐 한 100메가바이트다. 그러면 이게 한 명이 받으면 100메가지만 10명이 받으면 1기가고 100명이 받으면 10기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80테라는 금방 쓰는 거죠. 얼마 가지도 않고 이 CDN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 시기에 이미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아카마이가 고민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다음 예고를 좀 드리면요. 다음 달 세션의 제목은 모바일로 간 브랜드와 이커머스 마이아파입니다. 모바일로 가면서 모바일로 가야 돼요. 모든 군중이 네. 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는데 가는 과정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요금이 과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CDN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다음 일정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스타 기간 동안 최대한 좀 지스타의 현장에 좀 분위기를 좀 촬영을 해서 저희 페이스북에도 공유하고 정말 이 축제를 좀 즐기고 저희는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긴장 잠깐 하셨다가 긴장 너무 풀어져셔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주신 우리 전문가 우리 크루홀딩스의 우리 김성훈 실장님 김성훈 실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